자, 일단 질문 2개밖에 안 했는데 이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원가 고칠 걸 좀 해보자. 그리고 이따 고칠 시간을 좀 줄 거니까 교재 밀리는 거 절대로 내가 안 된다고 얘기 분명히 했죠. 알겠죠? 누나는 프린트 안 갖고 오면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내가 이따가 답지를 보내줄게. 집에서 했어 안 했어 성질? 했어요. 그러니까 42번까지 채점은 좀 하고 양심적으로 하고 알았지? 그리고 오늘 그 뒤에 몇 번까지지? 80번까지 남아있는데 38문제죠? 그거 일단 남은 거 숙제고 단원 평가는 다음 주 금요일 연장 수업 시작하는 날에 4시간 수업하잖아? 그 중에 1시간은 시험을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때까지 공부를 해서 준비를 좀 하시고 왜? 너무 추워요. 좀 이따 좀 꺼줄게 쉬는 시간. 자, 봐봐. 자, 515번. 이거 유형업에 있는 거지? 자, 얘도 A부터 G까지 그리고 학원 올 때 뭐야 벗어주려고? 멋있다. 그리고 학원이 여름 되면은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추워 분명히 여자아이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유나처럼 좀 걸칠 거를 좀 갖고 다녀. 그게 좀 좋아. 담요 같은 거 있죠? 얇은 거. 여자애들도 잘 갖고 다니더만. 감기 걸리니까 좀 입고 다니고. 그리고 예원이 자리가 좀 추운 자리야. 왜냐면 바로 뒤에 바람 나오잖아. 저희가 추워. 남자애들은 그 자리를 좋아해. 제일 시원하고. 심지어 선풍기 바람도 오잖아. 틀면. 이제 근데 니네 추우면 반대쪽이 아니야. 여기 이쪽이 더워. 상대적으로. 저쪽이 제일 더워. 근데 제가 맨날 혼자 저 추워. 다리를 바꿔줄게. 얘 더위 많이 타더라고. 둘이 바꾸는 게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더위 많이 타더라. 넌 어떻게 넌얘 남자애고요? 알았지?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다음 주에 얘기하자 그 부분은. 그럼 선생님 얘도 같이 가면 돼요? 저 여기로? 얘도 춥대요. 같이 가요? 다음 주에 옮기라고. 아. 자 하자. 어쨌든 15번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조선 그려서 푸는 문제예요. 자 근데 어떻게 그냐면 얘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그려야 돼. 자 일단 어디를 그냐면 얘랑 얘를 그어. 그게 그러면 아래쪽에 뭐가 생기냐면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지. 자 내각은 몇 도예요? 360도죠. 당연히 알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라인을 하나 뜨고 자 결국 우리 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했던 논리가 뭐였죠? 나비 모양 공식이었지? 현재 그림에 나비 모양 있나? 없어. 자, 근데 이거를 그은 이유가 여기에도 딱 라인을 하나 그으면 이렇게 나비 모양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 원리가 뭐였어요? 평행하지 않아도 두 각끼리 위에 있는 두 각과 아래에 있는 두 각의 합이 무조건 같다였죠. 예원아 머릿결 뜯지 말고 왜 그러는데? 자,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요거 더하기 요것의 각의 크기의 합이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의 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게 나비 공식이었지. 맞죠? 너무 쉽니? 쉽지? 자, 이거 그는 것만 이런 것 하면은 풀 수 있어.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아래에 있는 거 다 360도고 자, 결국에 여기 있는 360도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면 B 더하기 C 더하기 A의 일부분, B의 일부분을 더한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있는 나비 모양 공식에 있는 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A의 남은 부분과 B의 남은 부분이 합이 요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각도가 각각이 같진 않지만 요거 2개를 탁 떼가지고 여기에다가 옮겨 붙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없어. 이거 없어. 지웠어. 지운 거야. A의 일부분과 D의 일부분을 지웠어. 뭐 어디로 이사 갔어? 요 부분을 이사 갔어. 그럼 각도가 요 부분하고 E랑 합체가 되고 요 부분하고 G가 합체가 됐어요. 그럼 뭐 어떤 원리가 만들어지냐 하면 녹색 삼각형 180도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각도를 일부분 잘라가지고 위에 옮겨 붙였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 직관적이야. 상상이 돼요? 그러면 결국 A부터 G까지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랑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사각형하고 얘네 남은 거 위에 옮겨 붙여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에는 180도 한 세트가 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답이야. 540도지. 그래서 원리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 대해 표시 잘 해놓고. 자, 519가 조금 어려워. 잘 봐봐. 그 다음에 집중하니까 얼마나 멋있냐.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려고. 얘네가 놀고 싶지. 영어학원도 분위기가 이러니. 어차피 얘기 안 하니까 잘나고 꼼잡고 있는 거야. 팔꿈치도 되면 잘나고 그러는 거야. 너 하루 이틀 보고. 안 잘 거야? 확실해? 표정이 벌써 졸린 표정이야. 눈이 벌써 쳐졌는데.
자, 다 적었으면 이거 하자. 자, 이거 어려운 거라고 했죠. A, B, C, D, E, F, G까지의 합을 계산하세요. 근데 자, 원리가 어떠냐면 풀이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갖고 얘기할게.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봐. A, B, C, D, E, F, G가 어떤 녀석이야? 라고 봤을 때 어떤 녀석이야? 라고 봤을 때 화난 거 아니야? 자, 어떻게 됐냐면 자, 이 대칭 주황색으로 표시한 삼각형들을 쭉 보세요. 자, 바라보는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어. 주황색 삼각형 몇 개 있어? 7개 있지. 그 7개 중에서 각각의 삼각형의 누구셔? 내각이야, 내각. 이해됐니? 내각이야. 쟤랑 마찬가지로 얘도 A, B, C, D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계산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나는 A, B, C, D, E, F, G만 알고 싶어요. 나머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는 알아? 이 주황색들의 내각의 총합은 알아. 몇 도야? 180도가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각도들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구셔? A, B, C, D, E, F, G 각 하나씩들만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각도들은 누구셔? 녹색으로 표시해 볼게. 이거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삼각형에 있는 각 3개 중에 2개씩은 필요가 없지. 녹색이 필요 없지. 그럼 생각. 녹색들의 합은 얼마일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주황색 각 다 더한 거에서 내가 원하는 건 A, B, C, D, E, F, G만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필요 없는 건 녹색들이죠. 녹색들. 그럼 녹색들의 총합을 알 수 있다면 전체에서 녹색을 빼면 A, B, C, D, E, F, G밖에 안 남잖아. 그럼 녹색의 합은 어떻게 할까? 구할 수 있을까? 녹색은 잘 보세요. 빗금친 다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좀 춥긴 하다. 근데 나도 좀 춥네. 좀 이따 좀 줄여줄게. 자, 칠각 몇 각형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칠각형 맞죠? 칠각형인데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칠각형 입장에서 무슨 각이냐면 외각이야. 자, 여기 볼래? 이거 외각 아니야? 칠각형의 내각 입장에서 보면은 외각이잖아.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외각은 생기는 건 2개 생기지, 유나야? 근데 각도 계산할 때는 하나만 따진다고 얘기했죠? 그게 무슨 얘기였어? 다각형의 외각의 총합은 항상 몇 도였어? 360도였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죠? 각도는 2개 생기지만 그 360도는 2개 다 더한 거였어? 아니었어요. 하나씩만 더한 거였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알겠죠? 자, 따라서 총합이 누구냐면 칠각형의 외곽의 총합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 니네가 알고 있던 외곽의 총합 그 360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씩 있는 거지. 왜? 원래 외곽은 2개 생겨. 하지만 각도 계산하는 원리에서는 하나만 있는 걸로 계산했단 말이야. 자, 따라서 이 녀석의 총합을 외곽의 총합이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몇 개씩 생겼다고? 2개씩 생겼어. 그래서 곱하기 2를 꼭 해줘야 돼. 니네가 외운 360도는 하나씩만 더한 거란 말이야. 알겠죠? 내가 여기서 2개라 생기는 건 2개지만 계산은 하나만 해라고 내가 그래서 강조한 거야. 알겠지? 이거 많이 틀려 이거. 자, 그럼 360도 있는 거 얼굴이 알고 있잖아. 720도 맞죠? 자, 따라서 A부터 G까지 더한 건 주황색에서 녹색을 빼면 답입니다. 자, 몇 도냐 이거? 머리가 안 돌아가네. 이게 몇 도지? 1200 몇이야? 60이네? 자, 이렇게 얘기해. 720도 맞죠? 자, 빼면은 540도. 그래서 이게 답이야. 자, 결국엔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다? 삼각형의 내각 총합에서 뭐를 뺐어? 가운데 숨어있는 칠각형의 외곽을 뺐는데 외곽 총합 360도를 뺀 게 아니라 2개씩 생겨있죠?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2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어쨌든 니네가 질문한 건 이거 2개고 원가 부채꼴 좀 해볼까요? 자, 일단 숙제가 이거 남은 거 오늘 숙제 나간다는 거 알겠죠? 오늘도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할 것이고 원가 부채꼴 풍선자를 꺼내보세요. 조금 이거 얘기 좀 하고 쉬자 우리. 부채꼴 전까지만 얘기하고 쉬자. 다 적으면 책 타 있지? 도리도리는 뭐야? 쉬고 싶어요? 야, 공부 진지하게 진짜 한지 25분 지났어.
좀 더 하고 싶어. 양심적으로 이건 더 해야지. 예원이 자는 거 아니겠지? 자면 안 된다. 딱 자려면 폼 잡아야 돼. 저기서 눈만 감으면 자는 자다. 안 잔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자, 풍산자 꺼내봐. 예원이 폈니? 하여튼 얘기만 안 하면 자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자지 말라 그러면 떠들고. 어떡할래 니네. 안 걸리지? 그래, 엎드려 있지 마. 자, 원과 부채꼴에서 원 얘기만 주로 하고 좀 쉬자. 우리 금방 쓸 거야. 좀만 버텨보자 우리. 자, 무슨 내용이 있었나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적인 도형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자, 부채꼴이 뭐였냐면 원의 일부분인데 뭐랑 뭐로 둘러싸여 있냐면 반지름 두 개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호의 길이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불렀었어요. 오케이? 그럼 부채꼴에는 기본적으로 뭐뭐뭐를 따져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심각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호의 길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활꼴이라는 게 있었어. 활꼴도 원의 일부분인데 부채꼴하고 조금 달라. 활꼴은 자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거 대답하면은 써있나? 써있네. 이런. 자 원의 정의가 뭐였냐면 원의 어떤 특정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을 원이라고 불러.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거 도형이죠. 근데 곡선으로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곡선이 뭐냐면 이 특정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아주 많은 점들에 모여있는 집합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사실은 점들이 모여있는 거야. 점들. 그리고 이 얘기가 니네한테 생소한 게 아닌 게 정배의 그래프 기억나지? y는 x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죠? 아직 안 까먹었지 이거는? 자 근데 이거 직선이지. 근데 원래는 직선이 아니라 뭐였냐면 1,1, 2,2, 3,3,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 등등등의 많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뭐가 된 거였냐면 직선이 됐단 말이야. 근데 곡선도 똑같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활꼴의 정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어쨌든 원인데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아주 많은 점들로 되어 있다며. 그 중에 점 두 개를 골라 임의로. 그 다음에 그 녀석을 자대고 이어. 잘라진 부분이 하나 생기지. 이거를 우리가 활꼴이라고 불러. 자, 왜 활꼴이라고 부르냐면 그냥 니네 양궁 같은 거 스포츠 본 적 있냐? 활모양처럼 생겨서 그냥 활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활꼴은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은 부채꼴은 반지름 두 개와 호로 둘러싸여 있다 했죠? 그럼 공통점 하나 있다? 얘나 호로 둘러싸여 있기는 해. 이것도 보잖아. 근데 뭐 하나가 있냐면 주황색이 좀 다르지. 자, 주황색은 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두 점을 자대고 이은 선분을 보이는 현이라고 불러요. 다 했던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현의 성질은 좀 얘기 좀 해보면 원 위에 있는 두 점 연결해서 만들어진 선분이 현이라 그랬잖아.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원 위에 있는 점 두 개 연결해서 현이 만들어지면 가장 긴 현의 길이는 누굴까요? 현 중에 가장 긴 현의 길이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름이야. 왜? 이걸 아무렇게나 두 점 찍어서 있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어디를 지나가냐면, 필연적이 아니라 긋다 보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현이 그려지는 경우가 생기거든. 맞니? 그럼 그때 이 녀석도 현인데 가장 현 중에서 가장 긴 녀석이라고 할게. 그냥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름이라고 불러. 자, 개념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좀 하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딴 건 없습니다. 활꼴, 부채꼴 둘이 공통점이 뭐야? 호의 길이로 둘러싸여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예요? 활꼴은 현으로 돼 있고 부채꼴은 중심각이 아니죠. 반지름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 요 차이점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뭐 거기 있는 문제 다 쉬워. 그래서 자, 풀 수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보자. 자, 이게 니네한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오늘 물론 니네 이제 복습이고 얼추 내용을 다 알고는 있으시겠지만 니네가 사실 저번에 물어봤을 때에도 부채꼴 넓이 공식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대답 못했잖아. 3개. 3개 맞아요. 3개인데 2개만 여기 나오고 세 번째 공식은 뒤에 나와.
그래서 니네가 처음에 2개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게 왜 투덜대 갑자기? 뭐가 불만이야? 빨리 쉬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는데 왜? 화장실에 가고 싶어? 뭐가 불편해? 왜 예원아? 너무 추워? 아니요. 왜 그래? 졸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왜? 뭐? 왜? 윤사가 자꾸 이상한 말해요. 헛소리 했어? 네. 글씨를 이상하게 썼어? 뭐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 아휴, 마음의 벽을 허물으려고 참 용 쓴다 진짜. 응? 졸지 말라니까 이제 또 떠들자 이제. 자, 원래 중요한 거 얘기하자. 자, 부채꼴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련된 관계식이 있는데 굉장히 쉬워. 결론만 보면. 가볍게 이해하자. 자, 선생님이 보통 이거 설명할 때 피자 조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피자 한 판이에요. 전복 사이즈예요. 대충 한 조각을 잘랐어. 부채꼴이지만 피자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부채꼴이면 당연히 중심각이 하나 존재를 한다고 저기에서 얘기했었지. 그러면 어떤 녀석이 겁나 배고파가지고 똑같은 사이즈의 부채꼴 모양의 피자 조각 하나를 더 잘랐어. 사이즈 똑같아. 자, 그러면 우리 보통 니네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피자 보면은 끝에 빵 조각이 있지. 이 명칭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이거 까먹었다. 닭가리가 뭐야? 보통 피자 그 토핑하는 빵이도 맛있어요 그게. 치즈 토핑하는 그 바닥을 도우라 그러죠 보통. 맞지? 그냥 편의상 도우 빵 조각이라고 할게. 그럼 도우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여기도 똑같이 있겠지. 뭐 이게 두껍고 얇은 거 니네가 비싼 피자집 가면 고를 수 있잖아. 씬 말고 고르잖아. 피자 먹고 싶어? 자, 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자, 빵 조각이를 그럼 편의상 우리가 뭘로 좀 빗대서 얘기할 거냐면 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조각 먹은 녀석과 두 조각을 먹은 녀석은 첫 번째 먹은 양이 2배겠죠 당연히. 그럼 먹은 양을 부채꼴의 넓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하나 먹은 녀석보다 2개 먹은 녀석이 당연히 2배겠지. 그럼 넓이가 2배인 거야. 자, 그럼 그때 뭐가 중요하냐면 중심각의 크기도 몇 배가 돼? 2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것과 더불어 모두 2배가 되려면 도우의 길이도 2배로 늘어나. 그럼 결론이 뭐야? 빵 쪼가리가 먹은 양이 2배가 됐을 때, 즉 넓이가 2배가 됐더니 모두 2배가 됐어. 첫 번째, 중심각도 2배, 호의 길이도 2배.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2개 먹은 녀석보다 하나 먹은 녀석은 호의 길이 절반, 중심각도 절반, 넓이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그럼 이걸 한마디로 줄이자. 무슨 관계냐?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는 다 정비례 관계예요. 중심각이 2배 늘어난다? 넓이도 2배, 호의 길이도 2배. 이렇게 이해하면 돼. 쉬워. 피자 조각으로 이해하면 돼. 중심각이 5배로 늘어났다? 넓이도 5배 늘어나? 호의 길이도 5배 늘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니네가 외워야 된다고 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을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좀 기억하자. 뭐랑 비례해? 중심각, 호의 길이, 넓이 다 무슨 관계야? 정비례 관계야. 자, 근데 정비례를 왜 강조하냐면 이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느냐? 뒤에 나올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뭘로 만들어? 비례라 그랬지?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비례 중에 가장 유명한 식은 비례식이거든. 그거를 비례식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 요것까지는 좀 알아야 돼. 단순히 호의 길이 공식 뭐야? 외운 거랑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걸 알고 외운 거랑 아주 달라.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학년보다 쉽거든. 너 그러다 책상 건드린다?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오빠 넘어지면 네 머리에 핸드폰 꽂힌다. 알았지? 이승과 이별하고 싶으면 건드려. 알았지? 그렇게 하다가 건드린다. 생각보다 네 다리 길어. 기분 좋았지? 순간적으로. 아니요. 다리 길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 자, 쉬는 시간은 네가 하고 쉬어야지 얘들아. 니 떠들고 논 게 몇 분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아니 왜 자꾸 아니 보려고 이게 뭘 봐? 이 칠판을. 그래.
안 보여서 그런 거지? 그래, 가리막 쳐서 안 보여서 몇 고개 이렇게 내민 거지? 서로 교류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 자, 잘 들어. 아까 말한 게 원에서 보면은 현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잘 들으세요. 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했냐면 원에 있는 두 점 연결한 게 현이래. 그 생각? 착각하면 신경 쓰인다 상당히. 자, 뭐가 중요하냐면 야, 아까 호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냐면 호는 원의 원주의 일부분이죠. 그 생각? 근데 호도 사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원 위에 두 점 찍어가지고 칼 자르고 남은 부분이 호의 길이야. 근데 현도 뭐였어? 원 위에 두 점 연결한 게 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도 생기냐면 부채꼴에서 현도 만들 수 있어. 이해됐니?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부채꼴에서 호만 있는 게 아니라 현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왜? 호의 양끝점 연결한 게 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라. 그러면 현의 길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애들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야, 여기에 현의 길이 안 써놨지?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럼 생각해보자. 빵 쪼가리 하나 먹은 애의 현을 그려봤어. 빵 먹기 싫어서 가위로 잘랐는데 이렇게 자른 거야. 앞에 봐. 근데 그럼 생각. 첫 번째. 요 조각이랑 내가 아까 넓이 똑같다 그랬지. 그러면 빵 쪼가리를 먹기 싫어서 칼로 잘랐을 때 만들어낸 이 파란색 흔적은 얘나 똑같아요. 자, 근데 생각. 왜 똑같을까요? 얘들아, 두 개 왜 똑같을까요? 파란색 두 길이 왜 같을까요? 증명 한번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 현재 같은지 몰라. 현재 그림에서 니네가 이끌어낼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 이거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니네 복습하는 거잖아. 중심각. 중심각이 같아. 코의 길이. 호의 길이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 넓이. 넓이도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 부피. 예? 물론 빵이니까 부피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냥 빗대서 얘기하는 거고 평면도 부피는 없어. 이 둘이 왜 같을까? 영원아, 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네? 네? 손이요? 넌 천재니까. 아, 그렇네. 삼각형. 어? 아, 그 같으니까요. 같으니까라고 이제 얘기하지 말고 합동이겠죠. 왜 합동이야? 지금 무슨 합동 조건이 성립해? SAS. 왜? 두 변의 길이가. 그렇지. 이거 다 반지름이지. 반지름은 무조건 같지 않니? 주황색. 이해됐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심각 같다고 표시해놨지. 그러면 파란색 그었더니 삼각형 두 개 만들어진 거 이해됐어요? 근데 중심각이 같죠? 각 같죠? 그 다음에 끼인각 같잖아. 이게 끼인각이야. 끼인각. 그 다음에 변의 길이 두 쌍이 같으니까 SAS 합동이지. 언제 공부했어? 기본 도형에서 했잖아. 작도와 합동할 때. 자, 알고 외우는 것과 그냥 외우는 것과 다르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심각이 같을 때는 현의 길이가 어떻다고? 같아요. 자, 말로 할 거니까 잘 들어. 중심각이 같을 때는 현의 길이 같아. 근데 이것 때문에 애들이 착각하는데 정비례에는 현을 쓰지 않았어. 이유가 뭐냐면 정비례면 얘들아 한 조각짜리랑 두 조각짜리랑 현의 길이를 비교하면은 중심각이 두 배로 커지면 현의 길이도 두 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정비례지. 근데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비교해봐.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은 건 뭐예요? 두 조각짜리 부채꼴의 현이지. 그럼 생각. 이게 빨간색이 정비례면 파란색이 몇 배가 돼야 돼? 두 배가 돼야 돼. 근데 그림 딱 봐봐. 두 배야? 딱 봐도 아니죠. 두 배가 되면 이 파란색이 두 배인 거잖아. 근데 파란색 두 개짜리는 요것 더하기 요거란 말이야. 그럼 이 두 개 더한 게 빨간색하고 같아야 되겠지. 같아 달라. 누가 더 길어? 두 개 더한 게 더 길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같지 않지? 다시 말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두 가지만 기억하자.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은 현의 길이 같아. 하지만 정비례하지는 않아. 그래서 현의 길이는 공식이 없어. 현의 길이 공식 외운 적 있니? 없죠.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이 없어요. 원리만 기억하면 돼. 따라서 중심각하고 현의 길이는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다. 단 같은 사이즈일 때는 길이는 같다. 이것만 구분 지으면 돼.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이거. 자, 그렇게 되는 거 우리 확인 한번 하시면 되고요. 자, 뭐 푸는 거야. 좀 이따 RPM 풀면서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남아있는 게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요거까지 오늘 얘기하면 되는데, 자, 일단 우리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는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지름 곱하기 3.14라고 공부했죠. 기억나요? 자, 근데 3.14가 사실은 원주율이라고 하는 녀석이었는데 원주율 3.14가 사실 정확하게 3.14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끝나는 값이 아니라
니네 유리수화소수 공부했잖아. 2학년 처음 공부할 때. 그때 순환소수랑 비순환소수 공부한 거 기억나니? 하나도 안 나니? 나요. 비순환소수는 중3 때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중학교 2학년 때에는 그냥 짧게 그냥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3.14라고 하는 이 원주율이 사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들어가는 녀석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3.14 값은 아니고 중1 때부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이라는 값으로 줄여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 파이라고 읽고 원주율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다. 파이는 그러면 정확하게 정체가 뭐야? 앞에 잘 봐. 원주율이라는 숫자예요. 문자라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이걸 단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원의 넓이를 계산하거나 호의 길이 계산했을 때 얘네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너네도 아마 이런 실수를 많이 했을 텐데 초등학교 때에는 지름이 10이면은 여기에다가 3.14를 곱해가지고 31.4라고 계산을 했을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3.14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파이라는 기호를 쓴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처음 공부할 때 잘 안 하는 게 이거를 빼먹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는 파이를 문자로 생각하다 보니까 단위로 오해를 해. 자, 근데 단위는 아니야. 얘는 그냥 숫자야. 따라서 10이라고 써있으면 10이고 10파이면은 31.4 정도 되는 숫자인 거야. 엄연히 다르죠? 10과 31.4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파이라는 기호, 단위가 아니라 숫자라는 거 일단 이해하시고 답 낼 때 꼭 파이 쓰는 거 잊지 마. 알았죠? 이거 안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예전에 수행평가 보던 애들 원가 부채꼴 수행평가 보는데 이거 안 써가지고 다 빵점 맞은 애가 있어요. 수행평가 이거 안 써가지고 네 2학기 때잖아. 이거. 파이 쓰는 거 꼭 조심하시고 써야 된단 말이야. 센티미터 안 써서 틀린 거랑 개념적으로 다른 거야. 이거 그냥 답이 틀린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어쨌든 중학교 때에는 3.14는 기초적으로 쓴다 안 쓴다? 얘들아 할 때는 하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잘하지? 어? 잘 봐. 응? 자,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잘 봐라. 잘 봐.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원의 둘레기로 다시 말하면 원주라고 할까? 자, 원주는 중학교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지름은 R의 2배죠. 자, 따라서 2R이라고 하면 이거 지름 거기에다가 이제는 3.14를 안 쓰고 파이를 쓰니까 정리해서 2파이 R이라고 이제는 암기해서 적용해야 돼. 자, 그럼 중학교 올라오면 뭐가 좋느냐? 이거 은근 여기에 10이 아니라 막 두 자릿수인데 지저분한 게 있으면 얘랑 곱해야 되니까 계산이 좀 귀찮은 게 많이 있었어. 근데 어쨌든 얘는 세 자리 숫자잖아. 서수점 빼면.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할 때 은근 귀찮은 게 있었는데 중학교 때에는 그냥 파이만 붙이면 되니까 계산이 겁나 편하죠. 좋은 거야. 근데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했냐?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 지름 곱하기 3.14였지. 기억나? 자, 그러면 중학교 때는 지름 곱하기 3.14 대신에 파이를 붙이면 돼. 순서는 파이 R 제곱이라고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파이 빼먹지 말고 여기도 3.14 쓰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 사실. 파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니네한테 굉장히 편한 거야.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찾을 건데 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호의 길이는 원주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지. 자, 그러면 원의 둘레 길이 중에서 잘 들어라. 내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얘기했던 게 원의 둘레 길이랑 잘 들어.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는 무조건 정비례해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쉬는 시간 전에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정비례하는 걸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서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을 만들어낼 거라고 했지. 결과만 외우는 것과 이 과정을 아는 거랑 되게 달라. 과정을 알면 뭐가 좋냐면 니네 공식 까먹어 나중에 이것도. 니네 2학년 가다 보면 또 까먹어서 선생님 호의 길이 공식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공식 써주세요. 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선생님이니까 그걸 당연히 얘기는 해주겠죠. 하지만 원리를 그때도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 자꾸 원리를 왜 얘기하느냐? 그쯤 됐을 때에는 니네가 공식을 까먹었으면 원리만 듣고 니네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돼. 그 유도하는 과정을 지금 할 거야.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야. 자, 아까 말한 대로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다 그랬죠? 중심각하고. 그래서 정비례하다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비례 관계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의 둘레 길이가 2파이r이라는 걸 앞에서 만들었는데 잘 봐. 부채꼴이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가 많이 바뀌는 걸 아는데 우리가 원이라는 걸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냐면 이네 전통 부채 같은 거 있잖아. 주름 있는 거.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거를 얼만큼 피느냐에 따라서 넓이가 바뀌죠 당연히. 근데 이게 탄력이 있고 굉장히 많이 펴지는 부채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채 모양을 피고 피다 보면은 되게 면적이 계속 넓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하고 근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같아지는 일이 생기겠지.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다가 조용 잘 들어 360도가 됐을 때의 부채꼴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다시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가 됐을 때의 부채꼴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오케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가 되면 그때는 부채꼴이 아니라 원과 구조가 똑같아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야 그럼 방금 말한 걸 이제 시각을 세울 거야. 야 원은 방금 뭐라 했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가 360도일 때 부채꼴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때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호의 길이가 늘어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이 되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란 말이야. 중심각이 커지다 보면 길이가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2파이r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공식 만들겠다고 했죠?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호의 길이가 바뀐다고 했잖아. 정비례하다고 했잖아.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 x도야. 자, 이거 뭐라고? 중심각. 몇 도인지 몰라.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 이거일 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뭐라고요? 호의 길이. 자, 구하고자 하는 건 철저하게 뭐냐면 호의 길이 계산하고 싶은 거야. 자, 외항의 곱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360 곱하기 L은 X. 자, 2파이r 먼저 쓸까? 2파이r 곱하기 X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 뭐라고 했어요? 호의 길이를 계산하고 싶대. 자, 그럼 360도를 우변으로 넘겨버렸더니 무슨 식이 만들어지냐 하면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전 우주에서 딱 하나 존재하는 호의 길이 공식이야. 고3 때까지 이거밖에 없고 여기에서 변화되는 건 하나 있어. 그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와. 마일 세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니까 당장은 이거밖에 없어. 자, 근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무슨 식을 세웠어? 비례식을 세웠다. 노란색 비례식을 세웠다. 왜 세웠어?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노란색 비례식을 세웠단 말이야. 이 과정을 알아야 돼. 유나야, 노트 안 썼어도 이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잖니? 자, 보세요. 자, 그럼 이것과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뭐를 만드냐면 이번에 넓이를 세울 거야. 자, 넓이는 이렇게 생각하자. 마찬가지. 보면서 해봐. 이게 무슨 뜻이었어?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인 부채꼴이래. 그럼 똑같아.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가 되면은 뭐가 된다고? 원이 된다며? 그럼 그때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근데 원의 넓이는 앞에서 얘기한 게 파이r 제곱이다. 자, 그럼 똑같아. 도대체가 중심각의 크기가 x도가 되면은 그때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일까? 이번에 넓이는 s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앞으로 넓이는 S 문자를 자주 쓸 거예요. 참고로 부피는 V 문자를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뭐야? 중심각이야.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뭐야? 부채꼴의 넓이야, 넓이. 자,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게 되면은 360 곱하기 x가 자, 파이 r 제곱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나 뭐 계산하고 싶다 했어? 이번엔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했어요.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부채꼴의 넓이 첫 번째 공식이에요. 자, 근데 이 단원에서 부채꼴 넓이 몇 개 나온다 해서? 2개 나온다 했지. 자, 이것도 똑같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알고 외우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억나니? 근데 이현이 노트 썼잖아.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 기억이 안 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랑 얘를 합체시키면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합쳐야 되냐? 잘 봐봐. 뭘 이해만 하면 돼, 오늘 알았냐?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기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가 여기도 있어. 잘 봐,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r제곱이 뭐야? r제곱이 뭐야? r을 두 번 곱한 거죠. 맞죠? 그럼 r을 두 번 곱한 걸로 쪼개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r을 하나 끄집어내 앞에다가. 그럼 파이 r 남은 거지. 그럼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라고 하는 거 문제 없죠? 근데 왜 했냐면 r을 앞으로 하나 끄집어냈더니 저기 있던 연두색 네모가 똑같이 생겼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연두색 네모를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연두색 네모는 하고 정리를 해버리면 2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L 되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만 하면 된다고.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얘랑 얘랑 합체하고 있어. 합체해서 만들어진 게 두 번째 공식이야. 첫 번째 공식 뭐 갖고 만들었어? 정비례 관계 이용해서 증명한 거야, 이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라고? 2분의 1L 값이래.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R 곱하기 2분의 1L 이렇게 되지. 그래서 만들어진 두 번째 공식이 뭐냐? S는 이게 S인 거잖아. 자, 거기서 2분의 1 RL이라고 정리해서 공식을 외우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공식이야. 자, 그럼 외우는 건 두 가지인데 그럼 두 가지 중에 효용성이 뭐가 있냐? 그때그때 달라. 그러면 언제 써먹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결국에 뭐를 알아야 돼? 이 공식은? 중심각, 반지름을 알아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뭐를 알아야 돼? 중심각은 안 써야지. x가 중심각이잖아. 중심각은 없고 얘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면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문제 조건에 맞춰서 반지름하고 중심각 써있네? 그럼 이거 대입하는 거야. 중심각이 아니라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써있네? 그럼 이거 대입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얘는 중심각을 알아야 돼. 얘는 없어도 돼. 라는 차이점이 좀 있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까지 한번 공식을 얘기했고 두 개 생기는 거 확인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암기는 좀 하시고 자, 중간에 좀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오늘 RPM은 안 나가지. 우리 뭐죠? 학교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한 페이지 반. 그거는 숙제 나가고 RPM 유형은 안 나가는데 선생님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몇 개만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책은 어디냐면 요거 펴봐요. 요거. 자, 여기 어디냐면 80페이지 펴보세요. 뭐 니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해서 체크 차원에서 몇 개만 풀어주고 끝낼 거야. 잘 봐봐. 80페이지 3번이다. 자, 6-3번이다. 태극기 모양처럼 생긴 걸 찾아보세요, 얘들아. 엎드려있지 말고 책을 피라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거니? 응? 얘들아. 자, 찾았어? 6-3번 80페이지야.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둘레의 길이랑 넓이를 다 계산하래. 자, 그림 어떻게 생겨먹었지? 자, 보세요. 공부하기 힘든 건 나도 이해하지만 똑같은 얘기해서 미안한데 할 땐 해야 돼 우리. 오케이. 자, 거기 봐라이. 부채꼴이 아니라 반원이죠. 자, 이렇게 생긴 게 모양이 잠깐만. 반원 두 개가 이렇게 있네. 자, 색칠된 부분이 여기고, 색칠된 부분이 여기인데. 자, 일단 둘레의 길이 먼저 한번 계산해 보자. 거기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요만큼이 8이에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2예요. 자, 그럼 일단 구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제가 봐. 원이 그럼 몇 개가 있는 거냐면 반원 하나, 두 개랑 전체 원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일단 니네 아까 원의 호의 길이랑 둘레의 길이랑 원의 넓이랑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다 뭐뭐가 필요했어? 파이는 당연히 써있고 반지름이 필요했지. 2파이R? 파이R 제곱 반지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만큼 문제 풀 때 반지름이 얼마인가를 다 표시를 좀 해봐봐. 그럼 제일 작은 이 녀석은 반지름이 얼마냐면 1이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름이 8이야.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절반이 돼야 되니까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은 반지름 얼마일까? 얘들아, 반지름 얼마야? 전체가 2 더하기 8이 전체 지름이네?
그럼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인 거 맞나?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5cm가 되는 거야. 자, 이걸 왜 계산했어? 공식에 반지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모르면 식을 쓸 수가 없다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 먼저 한번 계산해 보자. 너무 쉽냐 근데 이거? 안 알려도 할 수 있겠어? 진짜 너무 쉬워서 안 보는 거야? 안 도와줘도 돼? 그럼 하나만 할까? 넓이만 할까? 넓이만 하자. 할 수 있지?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자, 그럼 해봐. 넓이만 해줄게. 사실 넓이는 더 쉬워. 자, 그럼 넓이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이걸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복잡한 도형의 넓이나 둘레 길이는 복잡하면 잘라서 구해야 돼 항상. 근데 이걸 어떻게 자를 거냐면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 반원의 넓이 먼저 계산해. 이건 쉽지? 야, 반원이면 전체 원의 반 아니냐? 그럼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녀석은 반지름이 1이야. 맞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공식에 의해서 파이 r 제곱을 쓰는데 반원이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나누기 2를 해야 돼. 하나 참고삼아 얘기하자. 반원은 원의 반이지. 그럼 부채꼴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반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야? 원은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라면 그걸 반으로 쪼개는 거야. 그럼 중심각이 몇 도인 거야? 180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2분의 1 파이잖아. 참고삼아 부채꼴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공식 어떻게 쓰면 되냐? 넓이 공식 여기 있다. 요거.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인데 중심각 몇 도라고 했어? 반원이니까 180도라고 했냐? 자, 근데 잘 봐봐. 요거 360도분의 180도니까 약분하면은 2분의 1 되죠. 따라서 주황색이나 흰색이나 식은 똑같지 얘들아? 자,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 알면 얘기해봐. 어떻게 하면 돼? 과정만 얘기해봐. 전체 원에서 어. 어디를 빼면 돼요? 여기 빼면 되죠? 그래, 잘 안 해. 자, 잘할 거라고 믿어. 자, 그러면 방금 예원이가 말한 대로 큰 반원에서 요만한 반원만 빼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똑같아. 자, 전체는 반지름이 5였잖아요. 그럼 똑같이 파이 r 제곱에 의해서 쓰고 반원이니까 나누기 2를 해야겠지. 자, 내가 지금 쓴 건 뭐야? 요만큼 반원의 넓이야. 거기에서 요거 빼는 거죠? 이 녀석의 반지름은 4라고 아까 써놨잖아. 자, 따라서 뭐를 뺀다? 파이 r 제곱 한 다음에 반원이니까 나누기 1을 한 거를 서로 어떻게 합니까? 빼면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지? 자, 둘레는 니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똑같이 다 반원이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은 몇 파이냐? 자, 요게 2분의 1파이 나왔고 요게 2분의 얼마야? 2분의 25 빼기? 자, 빼기 2분의 16이죠? 그러면 2분의 9파이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0파이니까 5파이가 되지. 자, 단위는 생략하면 안 돼. 알았지? 센티미터 써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얘랑 왜 더해요? 이런 건 괜찮죠? 둘 다 파이를 쓰고 있으니까 동명이란 말이야. 따라서 더하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거는 알다 이거지. 니네 말에 의하면. 그러면 하나 더 하려고 저 뒤에 있는 거 84페이지에 이것도 기억날까? 자, 공식은 외웠을 거라고 믿고 지운다. 자, 요거까지 하면 됩니다. 오늘은 딴 거는 뒤에 있는 건 니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자, 풍산자는 숙제 86페이지까지예요. 여기까지. RPM은 오늘 아까 말한 그 한 페이지만 나가는 거고. 자, 짜잘한 게 많아서 니네한테 분명히 귀찮을 수 있는데 이걸 자꾸 풀라고 하는 게 하면서 기본적인 공식을 확실하게 좀 외우고 넘어가잔 말이야. 원리야. 내가 문제 풀면 계속 떠들긴 하겠지만 이거 귀찮아하지 마, 이 책. 알았지? 니네한테 쉬워. 사실 내가 봐도 알아. 그렇긴 한데 이런 거 귀찮아하는 버릇 쌓이면 요즘 학교 시험 문제가 내가 지금 애들 시험 대비 해보니까 오늘 시험 다 끝났거든. 2학년 애들. 틀린 문제의 공통점이 하나 딱 보여. 그게 뭐냐면 쉽다고 대충 풀고 안 했던 문제가 더 많이 틀렸어. 이거 꼭 나올 거니까 풀어봐 라고 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다 맞았어. 8명 시험만. 물론 다 맞은 애도 있어.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애도 있는데
근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 1학년 때 했던 버릇이 2학년 때 그대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쉽다고 말하지 말고 학교 시험 문제가 쉬우면 물론 이건 1학년 거죠.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가 그냥 시험 문제화돼서 나오는 거야. 쉬운 것들이. 그러니까 쉽다고 쌤 이거 이거 틀리면 사람도 아니죠. 이랬던 애들이 다 틀렸다니까. 와서 할 말이 없대요. 근데 걔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평소에 이런 거 쉬운 문제 풀면은 대충 하거나 안 하고 슬쩍 넘어갔어. 몇 명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 왜? 경험해 봐야 되거든.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껴야 2학기 할 때는 열심히 할 거니까. 그래서 애들 다 와서 나랑 그 얘기했단 말이야. 야, 너네 쉬운 문제만 틀렸지? 왜 그런 거 같아? 지들이 알더라고. 그래서 쉬운 건 대충 안 했어. 어려운 것만 했어. 심지어 자존심이 있으니까 쌤 클래스가 있지. 이거 왜 해요? 니네도 그럴까봐 걱정이야. 요즘 학교가 막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런 거부터 소홀해 하면은 사실은 1학년이잖아. 지금은 티가 안 난다니까. 시험 안 보잖아. 안 해도 되고 사실 시험 안 보는데 뭐하러 풀어. 그런데 숙제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괜찮다, 하기 싫다 생각하지 말고 다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해봐. 니네 안에 제일 짐이 되는 거는 왜 책을 왜 넣는데 하나 더 할 건데 하나 더 한다 했잖아. 이 녀석아. 84페이지. 이거 귀찮아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다 됐어. 이거만 하면 끝나. 잘 거야. 이거 하면은 이거는 2학년 거 다시 돌아가면 이 책은 안 해. 안 할 거야. 그 니네 학원 교재 개념 유형 책 있잖아. 그거 다시 할 거야. 나중에 또 가져와야 돼요? 다 풀었잖아. 아, 사야 돼 다시. 네? 사야 돼. 다시 공부하니까 책 사서 풀어야지. 라이트 쌤은 복사해 줄 거야. 원래 있잖아요. 책을 한 번 다 풀었잖아. 근데 네? 부등식까지 해서 책 하나 다 풀었었는데. 근데 몇 뒤에 한 장도 남았긴 한데. 완전 아니야 책 다 했어 개념이요. 다 했나? 헐. 라센이 다 안 돼 있지. 라센은 안 사도 되고 개념 유형은 책 사야 돼. 통으로 다 풀어가지고 그건 살 수밖에 아니 없고. 반대인데 라센이 다 있고 그거. 내가 말한 다 했다는 진도를 나가다 말았다는 거지. 진도는 나갔지 니네가 책을 안 끝낸 거잖아. 아니 뒤에 한 장이 더 있어. 한 단원이 아니야. 네. 연립방정식부터는 다음 책에 있어. 니네 다 하긴 했어. 니네가 책을 안 끝낸 거야. 니네 예전에 숙제 개판이었 아니었잖아. 너무 어려워서 지금 못 풀었어. 어려워서 그래 이해는 해. 어쨌든 이젠 그러면 안 되고. 계산이어서 못 풀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개념형 책은 건드리긴 다 건드려서 그건 사야 되고 라센은 복사해 줄 거야. 그거는 왜냐면 책이 뒤에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사야 돼. 전화방어 하지 마. 다 풀어내 걸 일일이 또 뭐 책 한 권을 다 복사해 주는 건 좀 그렇지. 자, 84페이지에 8번 라인에 있는 거. 자, 셋 중에 기억나는 거 어떤 거 기억나니? 여기 이거. 84페이지 펴가지고 이것만 하고 갈 거야. 자, 책에 사실 힌트가 다 나와 있긴 한데 좀 가물가물한 거 뭐 있어? 없어요. 다 알아요? 네. 다 확실히 알아요? 네. 3번, 괄호 3번도 알겠어요? 보니까 기억이 좀 나요. 것 같아서 반쪽에 있었는데. 조각 맞추는 거죠? 퍼즐 맞추기 하듯이. 그럼 하나만 풀고 갑시다, 그러면은. 2번 할게. 자, 8-2번. 자, 이것도 알아요? 네. 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표현이 다른데 나는 이걸 그냥 꽃잎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꽃잎이 보통 이렇게 봉오리처럼 생겼잖아. 꽃잎 모양인데 꽃잎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뭘 기다려서. 자, 대각선 그어서 반땡하는 거야. 자, 반땡하면은 이런 원리가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넓이가 무조건 똑같아. 거기 있는 3번도 똑같고 2번도 똑같고 1번도 다 똑같아. 일단 얘는 내 색칠된 게 반대 부분이지. 야, 그럼 색칠된 부분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하게 생각하자. 전체 넓이에서 꽃잎 모양 하나만 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는 이 꽃잎의 한 조각의 넓이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이 넓이 계산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냐면 부채꼴 모양에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빼면 되지. 맞지? 했던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는 자 거기 써있는 게 정사각형인데 반지름이 5라고 나와 있어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부채꼴의 반지름인 거 알겠어? 이렇게 부채꼴이잖아. 자, 그래서 반지름이 5짜리 녀석에서 변의 길이가 5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빼면 된다는 거야. 자, 계산은 쉬워요. 자, 그러면 중심각 90도니까 반지름, 자 넓이 계산하는 거. 부채꼴 넓이 공식이야. 어떻게 하면 돼? 파이 r 제곱
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유식하게 뭐라고 불러?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뭐라고 불러? 중심각이 원은 360도라 그랬지. 얘는 90도지. 그럼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지. 그럼 4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이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4분원이라고 불러.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자, 근데 4분원은 뭐라고? 4등분한 거. 따라서 원래대로면 360도분에 중심각 90도를 하는 게 맞고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잖아. 근데 조금 빨리 하자. 4분원을 뭐라 했어? 4등분한 거야. 그럼 이게 원의 넓이지? 4등분한 거라며? 그러면 나누기 4하면 돼. 굳이 360도분에 90도 안 해도 돼. 언제? 4분원일 때만.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꽃잎 모양은 어떻게 계산한다? 지금 계산한 거에 몇 배다? 2배지. 이해됐어요? 지금 계산한 거에 2배가 되겠지. 자, 그럼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전체 넓이에서 이게 계산이 귀찮지 내용이 어렵진 않아 사실. 그쵸?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뭐를 빼면 된다? 방금 계산한 꽃잎 모양의 넓이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죠. 원리만 알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50 마이너스 2분의 25 파이라고 나와. 자, 이것도 조심해. 단 있어야 돼. 센티미터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하면 된다. 고생했어요.